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윈터. 오늘 진짜 춥잖아요. 아우, 진짜 윈터님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겨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물류, 무역 직무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는 지방사립대학교 산업공학학을 전공하셨고 중국어 복수 전공하셨고요. 현재 졸업한 상태인데 학점은 4.0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930, 오픽 AL, HSK 6급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커말 1급, 한국사 1급, 무역영어 1급. 와, 많으시네요. 경력상으로는 대기업에서 무역 관련 인턴 6개월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 소상 경력은 없으시고 대외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1년, 또 코엑스, 포럼 행사, 중국어 통역 1회 하셨다고 하시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 물류, 무역 관련 직무 희망합니다. 자격증을 더 보완해야 할까 싶어서 ERP 물류 1급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대기업 물류, 무역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입니다. 무역 쪽은 무역학과 등 직접 전공하신 분들을 더 우선으로 뽑지 않을까 싶어서 자격증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들어갔는데 필기 공부도 중요하지만 1차 실무진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작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면접 스킬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제가 어필을 해야 하는 걸 놓치고 있나 싶습니다. 지금 제 현 상황에서 무엇을 더 다듬고 보완해야 하는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네요. 산업공학과 중국어를 복수 전공하시고 대기업 물류, 무역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어학 관련 실력도 좀 좋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자격증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전반적인 스펙 점검을 한번 들어볼까요? 홍쌤? 네, 일단 MC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고 학업 생활도 충실하게 보내셨는데 근데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이것과는 별개로 채용 시장이 또 얼마나 괜찮은가 이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현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분이 준비하시는 어떤 어학적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어떤 국제 교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물류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애초부터 그렇게 채용 기호가 많지는 않은 분야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고 신입을 더 선호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년 하반기에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1차 실무진 면접까지는 가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를 하신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1차 실무진 면접까지 가셨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좀 충분한 그런 가능성,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본격적인 취업 준비가 이제 처음이었다 보니까 네.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린다면은 이번 상반기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진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작년에도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차쌤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이분은 그 면접 스킬이 부족하다고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사실 면접 스킬이라는 게 부족한 분 치고는 실제로 참여하셨던 여러 활동들, 자격 취득, 그리고 실제 인턴 근무도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목적 지향적으로 잘 소화해내셨던 점을 비추어 볼 땐 스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면접 때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더군다나 실무 면접을 넘지 못했다는 건 분명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전공 관련 지식 혹은 물류 및 무역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좀 단편적으로만 답을 했고 암기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경계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나 우리 홍 반장님 다 취업 컨설턴트지 않습니까? 당연히 취업 얘기하니까 취업에 대해 할 얘기 많다 보니 좀 더 자연스럽게, 물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나름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보고 국제 정사라든지 유가의 미래 이런 거 얘기하라면 저는 지금과 같은 유연한 말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잘 모르고 좀 외람된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한 할 이야기거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왜 이 전공을 택했고 본인이 왜 물류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리부터 본인의 과거 경험까지 입체적인 정리가 있다면 면접에서 광탈당할 일은 줄어들겠죠. 면접 대비가 분명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직무 관련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ERP 물류 1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격증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스펙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뭐 치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스펙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다 그러면은 면접 전형까지 애초에 가지도 못하고 서류 전형에서 이제 거의 탈락을 하셨을 거죠. 지금 이분에게는 ERP 물류 자격증이 있냐 없느냐가 최종 합격의 큰 합불 그런 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면접까지 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지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면접 스킬, 아까 차쌤이 말씀하신 그런 면접 스킬을 가다듬는 것, 그리고 서류 통과에서 어느 정도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다면은 필기에서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성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더 나은 길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쿠치님도 좀 동의를 네. 하시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대개는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또 안 따면 또 불안합니다. 사람 심리가. 자격증만큼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취업 준비도 없거든요. 본인이 뭐 스터디를 할 이유도 없고 조금만 노력해서 뭐 조금은 아니겠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큼 또 만족스러운 성과는 없기 때문에 저는 ERP 물류 자격을 끝으로 이제 자격증과는 안녕. 오. 잘 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히려 각종 물류나 무역 관련 협회 혹은 관련된 포럼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물류 시장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뭐 이런 IoT적인 이슈들, 이런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 등을 잘 아티클과 여러 발제자들의 뭐 온라인으로 또 언택트 시대니까요. 그런 쪽의 자료들,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내공을 기르는 시기도 일정 수준 필요하니까 자격증은 ERP 물류를 끝으로 안녕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자격증에 집중됐던 시간보다는 다른 분야에도 한번 집중을 하셔서 좀 완벽한 스펙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잠깐 면접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요. 1차 실무진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차쌤께서는 이제 이야기 소재를 좀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홍 반장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이야기 소재를 이제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이분은 현 상태로도 충분히 가지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지원자이고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왜 뽑혀야 되는지 이런 답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직무 수행자로서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단편적으로 네, 무역회사에서 인턴 6개월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죠.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력서상으로도 드러나는 이력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답인데 그런 것들을 앵무새처럼 다시 말한다.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무역회사에서의 그런 인턴 6개월이 정말로 소중했던 정말 나의 강점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다 잘 녹여내가지고 네, 해당 직무 수행자로서는 어떠한 역량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회사에서 인턴 6개월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며 어떠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분명 가지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에 좀 살을 좀 보태서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걸 또 업무 역량과도 또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차쌤도 좀 첨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모든 면접 질문을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올 만한 질문은 우리가 좀 따져보고 챙겨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왜 복수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을 통해 본인의 어떤 강점이 있는 건지 지금 통역 관련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다. 뭐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다면 이건 통역이지 글로벌 마인드랑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글로벌과는 다른 영역 아닌가. 인턴을 근무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면접 대비는 실제 말로 내뱉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합격권에 있는 분들만큼 연습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복수 전공?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내일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신 거 아니시죠? 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미진했다면 내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세요. 네. 모의 면접도 해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무역 관련 희망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TO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셨고 사실 올해도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 확장을 한다면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분이 가지신 자격증을 보니까 한국사, 커말도 갖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에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량적인 스펙에서는 이분이 충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인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곳을 일단 대규모 채용을 한 곳이기 때문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 자격증과 무역 관련 인턴 경험을 살린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은행의 기업금융에 있어서도 수출입에 있어서 은행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학적 강점을 살린다면은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TO가 워낙 좁은 분야이긴 하지만 외국계 기업들로도 폭넓게 확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분이 어떤 뚜렷하게 무역, 물류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좋지만 워낙 채용 시장이 지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보다 지원을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의 추천은 어디일까요? 예, 일단은 그 외국계 외항 화물업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뭐 유코카 캐리어스 같은 업체들 차량을 뭐 운송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회사들에서 일정 수준의 물류, 무역 관련 일을 소화하실 수도 있고요.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을 소재로 유통사들에서 SCM 직무, 물론 이제 100% 물류는 아니라 유통 전산상에서의 온라인 물류에 가까운 협력사를 운영 관리하는 차원의 역할이라서 조금 협소한 SCM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로도 채용 본고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그 온라인 유통사들의 발전 전망도가 앞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지원들 고려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좀 여러 곳을 좀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분 윈터님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 반장님. 네, 일단 작년 하반기에 탈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약간 쉬어가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줌으로 스터디를 조직하고 올해 상반기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나 충실히 보내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반기에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이냐가 충분히 갈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쌤? 네. 네, ERP 물류 자격은 주말에 좀 준비해 주고요. 주중에는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 번째 사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 새 취업님, 이름부터 정말 강렬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새 취업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새마을 농협중앙회 스펙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면요. 수도권 4년제 정치학과 출신이고 3.3학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토익은 850점, 토픽 AR, 경영지도사, 한국사 1급, 컴활 2급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공공기관에서 사무행정 인턴을 1회 한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서포터즈란 대외 활동을 좀 하셨고요. 희망하는 분야는 은행 금융권입니다. 새마을중앙회, 농협중앙회를 희망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 금융권과 관계없는 전공이고 학점도 높은 편이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스펙을 볼 때 금융권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에 적합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우선 이전에 경영 지도사를 따놓은 적이 있는데 이게 관련이 될지 필기 공부는 계속하고 있는데 서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정치학을 졸업하셨고 은행과 금융권을 희망하고 계신 새 취업님의 사연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해볼게요. 홍 반장님. 네, 금융권에 대해서 지금 연관된 전공이 아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금융권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입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도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령이라든지 성별, 출신 학교, 그리고 전공, 신체 조건 이런 것 등에 대해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 등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전공이 관계없다 이런 불안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권에 대한 로열티, 그를 위한 노력 등은 이분이 지금 보여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금융권 관련 서포터즈 경험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그 금융권과의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 외에 나는 전공도 관계없고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경력, 경험 이런 것도 연관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금융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해당 지금 지원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그래도 지원 동기에서 녹여내 주셔야만 어떤 금융권을 위한 관심을 이 사람이 충분히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입사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를 위한 로열티와 노력 등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어떤 경력, 지금 공공기관 사무행정
인턴 1회를 하셨고 한국사와 커말 2급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는데 더 이상 공공기관은 희망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약간 의문이 남는데 이런 것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의문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취업과 관련한 연결고리도 있어 보이고 또 국민은행에서 서포터즈를 하셨고 왜 이분이 은행권을 선택하게 되셨을까? 추리가 필요합니다. 차코난의 힘을 한번 빌려보려고 할게요. 차코난 나와라! 삐리삐리! 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이분의 경우라고 했을 땐 학점이 3.3입니다. 본인이 사기업에 지원할 때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블라인드 전형으로 지원을 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국민은행 서포터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서포터즈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뭐 학교 투어를 돕니다. 뭐 나무 이미지를 들고 가서 여러분 KB 포인트리 가입하세요. 가입하시면 500원 막 이러면서 다양한 행사들 하는 추진력. 그리고 괜히 온라인 영상 만드는데 조원 둘이 싸우고 본인이 조장이라 또 갈등 조정해주고 울지 마. 넌 이게 잘못했고 넌 이게 잘못했어. 둘이 화해해. 뭐 이런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관리 능력. 그리고 한정된 기간 안에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을 완료해야 됐던 단체 집단 프레젠테이션 어려움 극복 요소까지 다양한 이런 접점에서 사람 접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의 강점들이 있는 본인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무 업무 하기보다는 사람을 맞대고 조금이라도 대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업무라든지 금융권 내에서의 언어 역할들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탈전공하여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강하게 듭니다. 이야. 어때요? 추리 얼마나 어때요? 맞추셨을까요? 저는 진짜 아니 이분 되게 지금 소름 돋다 하시지 않을까. 세치원님 이거 맞으면 맞다고라도 한번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네, 너무 궁금하네요. 어디까지 맞췄는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아까 이렇게 좀 은행을 선망하는 그런 분의 사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그럼 정확히 좀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은행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취업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저희가 만나는 다수의 어떤 금융권 희망하는 분들, 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격증을 대개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이러한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이도 최종 합격하는 분들의 사례를 분명히 다수 봐왔었고 이거는 저희 학생들의 케이스만 본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IBK 기업은행의 인사 담당자가 실제로 자격증이 없이 신입행원으로 입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오피셜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격증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은행권의 필기라든지 직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기업금융 분야를 준비를 하신다면은 신용분석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 개인금융 분야를 희망한다 그리고 뭐 PB 이런 쪽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AFPK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이런 자격증들이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외환 전문역 1종, 2종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지원 동기의 논리가 부족해서 자격증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을 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동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땐 정말 이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자격을 한 두어 개 따서 예전부터 주목했었어, 지켜봤어 뭐 이런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원 동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게 정상인 겁니다. 뭐 우리가 대인관계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반장님 보십시오. 키도 훤칠하시고 인물도 출중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예 또 고개를 또 숙이고 계시는데 저는 살인미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좋은 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뭐 언젠가 좋은 장점을 또 전해주시겠죠, 저한테도. 어쨌든 여러 면의 강점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이 간다는 것처럼 기업도 그리고 기관도 본인이 왜 우리 기관과 기업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 은행을 선호하는지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해결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자격증 굳이 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 보완을 위해서 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회의적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격증이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홍 반장님 이거 어떤 자격증이에요? 네,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합진단, 경영 컨설팅 등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상의 어떤 인사 그리고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유통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일단 이분이 뭐 관련 자격증으로서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중앙회 중에서 농협중앙회의 일반 채용 분야로 지원할 때는 공식적으로 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신협중앙회라든지 새마을금고중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진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신협중앙회라든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널리 퍼져 있는 각 지점들에 대해서 경영, 관리,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런 경영 지도사 자격증에서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갖추신 자격증 충분히 도움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차쌤? 네. 네네. 그 인문계열 구직자분의 취업 준비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시중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등으로의 외연을 확장해도 안 되면 일반 기업체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체에는 이제 일반적인 뭐 영업관리나 관리직도 있지만 경영 지원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총무라든지 인사, 기타 경영 관리와 뭐 기획 등의 업무 등에 지원할 때도 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던 지식의 이력들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성의를 보일 수 있겠다. 이쪽 분야와 관심을 자격을 통해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이 자격은 뭐 못 쓸 건 아니다.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사기업으로 가면 일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새 취업님 희망하는 곳을 좀 적어보면 새마을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있더라고요. 중앙회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 적 있잖아요. 농협이랑 농협중앙회는 다른 곳이다. 그리고 신협 관련해서도 그쵸, 네. 그랬고요. 중앙회는 다른 곳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고 또 중앙회를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홍 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금융업을 본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로 이제 영위를 하는 곳이 바로 농협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곳들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이 바로 중앙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금융업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중앙회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업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회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인재에 내가 적합하다. 이렇게 좀 약간 결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차코치님께서 이제 국민은행 서포터즈 경험을 이제 차코난으로 유출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이분의 역량까지도 한번 짚어보셨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잘 다가갈 수 있다. 뭐 영업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은행이라든지 금고 등에 지원할 때에는 충분히 역량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회에 지원하실 때에는 이것이 별로 본인의 그렇게 큰 장점, 역량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의 차이를 먼저 유념을 하시면서 네. 중앙회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중앙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중앙회들은 모두 관련된 근거법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근거법에 보자면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런 그 한 지점의 이익을 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점이나 은행에서는 뭐 예치금 등을 어떤 비율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영업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도 나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개별적인 지점이라든지 금고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런 지점이나 금고 등의 재무나 회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뭐 신용분석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중앙에 정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인턴이라든지 관련된 직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떤 은행에서 일반적인 인턴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턴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영업본부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본부에서는 어떤 그 실적을 할당해주고 이러한 각 지점들이 어떤 영업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점들의 성과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중앙회 업무와 비슷한 업무들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좀 일반 은행이라도 중앙회를 준비할 때 각자 좀 다른 루트로 따로따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차쌤? 예, 뭐 여유가 된다면요 그렇게 대비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에서 좀 착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런 중앙회에서 인사 담당자 분이라든지 합격한 갓 신입분들, 뭐 스펙의 이력이 되게 굴곡이 있던 분들 있잖아요. 뭐 풀 붕어빵을 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중앙회 이러면서 괜히 막 이런 예금 특판 판넬 들고 웃고 있고 그런 어떤 블로그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과 어떤 가치들, 이를테면 저는 협업을 자소서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협업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지원자들이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는 중앙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경영의 목표부터 실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사람도 물론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면을 더 부각해야 되고 어떤 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지를 좀 입장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시류에 따라가기보다는 중앙회 지원을 하는데 나는 나에 대한 이력이나 정리가 오히려 되어 있으니 나의 강점을 위주로 좀 어필하면서 중앙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설득 기반으로 좀 자소서나 면접 답변을 끌고 가볼까? 아니야, 이거 중앙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좀 조사해보고 그걸로 한번 나의 어떤 애정도, 내 지원 의지를 보여줄까? 이렇게 좀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덜 나오시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한 두 분의 응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은행이라든지 중앙회에 대해서 뭐 차이도 모르고 있었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 이렇게 움츠러드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막 움츠러들고 도전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분명 저희 그 학생들의 케이스에서도 이런 중앙회, 기존의 중앙회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금융권이나 은행을 준비했었지만 개념을 바로 잡고 조금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만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조언을 듣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중앙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